안녕하세요. 대신 토큰 써주는 남자 대토남 임상진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챗 GPT를 사용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 몬스터, 성장 시스템, 아이템과 장비, 4개의 전직과 스킬까지 코딩과 개발 지식 1도 없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게임 전체 소스코드와 따라 만들 수 있는 개발 프롬프트, 그리고 게임 플레이 링크까지 공유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먼저 메이플 스토리 폴더를 만듭니다. 코덱스에서 모델은 GPT 5.6솔, 추론 수준은 엑스트라 하이로 설정합니다. 로그인과 캐릭터 선택, 이동과 점프, 표창 전투, 성장과 전직, 아이템과 저장까지 필요한 기능을 최초 프롬프트에 적습니다. 빈 폴더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PC 웹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의 분위기는 참고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숲의 깊이와 발판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 커닝시티의 어둡고 기계적인 색감, 캐릭터 선택 화면의 구성을 차례로 찾아 첨부합니다.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배치와 분위기만 참고해 독자적인 에셋을 만들도록 조건도 적습니다. 코덱스는 요구사항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뼈대, 전투와 성장, 화면 개성과 콘텐츠 확장 순서로 로드맵을 구성합니다. 프롬프트를 전송한 뒤 첫 번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30분이 걸렸습니다. 약 30분 뒤 첫 번째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로그인 뒤 캐릭터 선택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모험가 로그인 화면을 지나 캐릭터를 선택하니 커닝시티가 열리네요. 아직 화면은 단순하지만 방향키로 이동하고 Alt키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표창을 던지고 오른쪽 포탈을 타면 초록버섯굴로 이동합니다. 표창이 몬스터에 닿자 피해 숫자가 표시되고 경험치와 매소도 캐릭터 정보에 반영되네요. 초록버섯을 계속 사냥하며 이동과 공격 반응을 살펴봅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와 전직 교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림자 시험장에서 필요한 몬스터를 처치한 뒤 보고하니 로그로 전직하고 새로운 성장 단계가 열립니다. 긴 프롬프트 하나로 로그인부터 이동, 전투, 포탈과 전직까지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첫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초록버섯굴로 돌아가 바뀐 공격도 확인합니다. 첫 결과를 직접 플레이하면서 다음 수정 요청을 작성합니다. 메이플 스토리처럼 하단 상태창을 정돈하고 카메라가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요청합니다. 체력과 만화를 회복하는 NPC를 추가하고 초록버섯을 처치해도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도 함께 전달합니다. 화면과 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코덱스가 원인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합니다. 첫 번째는 NPC와 드롭, 두 번째는 플레이어와 카메라 정렬, 세 번째는 레트로 상태창을 맞습니다. 진행 상황을 각각 확인하고 메인 에이전트가 결과를 모아 테스트합니다. 수정본을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커닝시티에 들어오니 하단 상태창이 훨씬 정돈됐고 회복 NPC와 상점, 포탈 위치도 한눈에 들어오네요. 초록버섯굴에서는 카메라가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따라옵니다. 몬스터를 쓰러뜨리자 경험치와 함께 드롭 아이템도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처음 요청했던 4가지 문제가 실제 화면에서 모두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동작과 스프라이트 중심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습니다. 여기서 패스트를 선택하면 약 1.5배 빨라지고 사용량은 더 늘어납니다. 화면과 증상을 코덱스에 전달해 브라우저에서 재현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수정하며 완성도를 높입니다. 이번에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개발을 이어갑니다. 휴대전화의 GPT 앱에서 코덱스 원격 연결을 열면 데스크톱에서 진행 중인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 에이전트 진행 상황과 생성된 스크린샷,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고 다음 요청도 바로 보냅니다. 누워서 TV 보고 개꿀 빠는 동안 GPT가 알아서 개발해줍니다. 원격 작업이 끝난 뒤 개선된 버전을 확인합니다. 로그인과 캐릭터 선택 화면이 다듬어졌고 커닝시티의 상태창과 맵 정보도 더 선명해졌네요. 초록버섯굴에서 이동과 공격, 아이템 드롭을 다시 시험합니다. 수정사항도 모두 반영됐습니다. 화면 구성과 실제 조작감이 이전보다 한층 자연스러워졌네요. 코덱스는 생성형 이미지로 만든 스프라이트 시트를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걷기와 점프, 공격 프레임의 투명 영역과 시각 중심을 맞춰 옆 프레임이 섞이지 않게 정리합니다. 발이 지면에 닿는지, 공격할 때 몸이 흔들리지 않는지도 확인합니다. 이미지와 충돌 좌표를 분리해 조작감을 유지합니다.
고정된 전투 화면에서는 발판 높이와 캐릭터 기준선이 자연스럽게 맞았네요. 초록버섯을 사냥하며 공격과 드롭, 경험치와 레벨업을 다시 확인합니다. 코덱스는 실행 결과를 분석해 다음 지역에 사용할 독자적인 배경도 생성합니다. 수정 개미굴, 시계 태엽, 산호 신전과 잿불 광산처럼 레벨 구간마다 분위기가 다른 맵을 준비합니다. 생성된 배경 위에 코드로 정의한 발판과 포탈을 연결하면서 한 장의 숲으로 시작한 데모가 여러 사냥터로 확장됩니다. 이제 성장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커닝시티 상점에서는 경험의 서와 여러 등급의 표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획득한 재료와 소비 아이템, 장비가 칸별로 정리됩니다. 능력치 화면에서는 포인트를 직접 분배하고 스킬 화면에서는 전직 차수별 액티브와 패시브를 강화합니다. 단축키 순서를 바꾸면 하단 상태창과 실제 전투에 즉시 반영되고 다른 맵으로 이동해도 변경한 정보가 그대로 저장됩니다. 새 캐릭터로 초록버섯굴부터 성장을 시작합니다. 레벨이 오르면 수정개미굴, 시계태엽 탑과 잿불 광산으로 이동합니다. 맵마다 발판 구조와 몬스터가 달라지고 처치 보상에 따라 레벨과 능력치 포인트가 빠르게 올라가네요. 강한 몬스터를 상대로 새 표창과 스킬의 피해량도 비교합니다.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로그, 어쌔신, 허밋, 전직 시험이 차례로 열립니다. 커닝시티에서 퀘스트를 받고 그림자 시험장에 몬스터를 처치한 뒤 교관에게 보고합니다. 전직이 완료되자 상태창과 스킬 슬롯이 즉시 바뀌고 새로운 공격과 패시브가 추가되네요. 같은 저장 구조 안에서 저레벨 사냥부터 고레벨 전직까지 이어지는 전체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직업 호카게와 전용 스킬입니다. 코덱스 작업의 캐릭터 외형, 나선형 에너지, 구미호와 동료 협공, 참고 이미지를 넣습니다. 기존 성장과 저장은 유지하고 스프라이트, 타수, 만화 소모와 커딩 효과를 요청합니다. 화면과 전투가 갖춰졌으니 수노에서 게임 음악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녹음한 음성 샘플을 업로드하고 새 음악에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합니다. 곡 설명에는 원하는 장르와 악기, 속도, 반복 구조와 감정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력합니다. 일반 곡은 오래 들어도 부담이 적고 마을과 사냥터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성을 요청합니다. 보스 곡은 강한 타악기와 빠른 리듬으로 전투가 진행될수록 긴장감이 높아지게 만듭니다. 생성된 후보를 차례로 들어보며 게임의 어두운 색감과 표창 전투 속도에 가장 잘 맞는 곡을 고릅니다. 선택한 음원은 앞뒤 무음을 정리해 끊김없이 반복되게 처리합니다. 일반 맵의 재생 위치는 유지하고 보스가 등장하면 전투곡으로 전환되며 터치 뒤에는 다시 일반 곡으로 돌아오도록 연결합니다. 이제 음악까지 적용한 완성 버전을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험서 형태의 로그인 화면 뒤에는 최대 3개의 캐릭터 슬롯이 나타납니다. 각 슬롯의 레벨과 직업, 성장과 장비 정보는 서로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저장됩니다. 레벨 200 호카게를 선택해 커닝시티에 들어오니 미니맵, 퀘스트 상태창과 조작 안내, 하단 스킬, 슬롯이 한 화면에 정돈되어 있네요. 상점에서 표창과 소비 아이템을 구입하고 인벤토리에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개발자 NPC에게 말을 걸면 개발 소개와 채널 링크가 담긴 대화창도 열립니다. 초기 버전과 같은 마을이지만 화면과 상호작용이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완성된 호카게를 살펴본 다음 다른 슬롯의 새 캐릭터로 저장 분리를 확인합니다. 초록버섯골에 들어오니 레벨 10 초보자의 능력치와 비어있는 스킬 슬롯이 그대로 나타나네요. 이제 숲의 포탈을 이용해 인내의 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사냥터와 달리 작은 발판을 정확하게 점프하고 줄을 잡아 위아래로 이동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장애물과 좁은 착지 지점을 피해 긴 세로 지형의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왼쪽 위 미니맵에서 현재 위치와 남은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 포탈에 도착하면 최초 완료 보상으로 100만 메소와 전용 초대형 고드름 표창을 획득합니다. 장비 화면에서 새 표창을 바로 장착한 뒤 초록버섯을 공격합니다. 일반 표창보다 커진 투사체와 높은 피해량이 실제 전투에 적용되네요. 사냥과 도전 맵, 일회성 보상과 슬롯별 저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레벨 200 호카게로 전환해 최종 스킬을 사용합니다. 구미호 변신을 실행하니 전용 커딩과 불꽃 꼬리가 펼쳐지고 캐릭터 외형이 바뀌네요. 이동 속도와 표창 공격력도 함께 높아집니다.
빠른 할퀴기로 몬스터를 공격한 뒤 미스옥을 사용하니 거대한 에너지 연출과 함께 여러 대상이 피해를 받습니다. 시계태엽 탑에서는 두 동료가 등장해 3인 협공의 연속 타격을 이어갑니다. 산호 신전처럼 배경과 발판이 달라져도 투사체와 데미지 숫자, 카메라 연출과 드롭 아이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초보자의 단순한 표창 공격이 반복 개선을 거쳐 여러 맵에서 동작하는 고레벨 액션으로 확장됐네요. 이제 던전 원정의 보스전을 시작합니다. 뱃불 광산에 들어서자 포결군주 이그니카르가 거대한 체력 상태창과 함께 등장하네요. 보스가 발사하는 용광로 파편을 피하면서 구미호 상태의 표창과 미수옥으로 체력을 줄입니다. 쓰러뜨리면 경험치와 전리품이 지급되고 퀘스트 목표가 다음 보스로 바뀝니다. 달빛 마도서구에서는 월식 현자 루나시온의 탄환을 피하며 3인 협공과 미수옥을 번갈아 사용합니다. 큰 데미지 숫자와 보스 체력, 마나 소모와 보상이 정확히 연결되고 마지막 공격 뒤에는 원정의 최종 단계가 열립니다. 최종 보스에 도전하기 전에 커닝시티에서 새로운 동료를 얻어보겠습니다. 서적상 레오에게 5만 메소짜리 멍푸치노를 구입합니다. 마을에 있는 두아에게 멍푸치노를 건네니 펫 등록이 완료되고 작은 두아가 캐릭터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네요. 초록 버섯굴로 이동해도 두아는 발판을 넘으며 플레이어를 추적합니다. 몬스터가 떨어뜨린 메소와 아이템을 발견하면 가까이 달려가 자동으로 회수해줍니다. 직접 회수하러 돌아갈 필요가 없어 사냥 흐름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맵을 이동하거나 게임을 다시 열어도 등록 상태가 저장되며 두아와 함께 원정의 마지막 결투장으로 향합니다. 무한의 결투장에서 원펀맨을 상대합니다. 두 종류의 충격파를 피하며 천레옥과 표창을 집중합니다. 천레옥이 적중하자 원펀맨이 쓰러지고 원정이 완료되네요.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게임 개발과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 개발 기간은 3일이 걸렸고 $200 GPT 프로 요금제의 일주일치 토큰을 거의 모두 소진한 것 같네요. 개발하는 동안에는 거의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프롬프트 실행시켜두고 누워서 딴짓하는 식으로요. 직접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게임 플레이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전체 소스 코드도 함께 공개했으니 직접 실행해보거나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면 설명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